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동남아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며 각국과 상호 우정을 쌓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은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서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좋다는 이유가 많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돈을 잘 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그대로 망할 기색이 짙었습니다만, 한국의 6.25 전쟁으로 기적과 같이 군수물자를 미국에 공급하며 나라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망원 제조기 일본 부총리 아소 다로는 아주 다행히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회상하며,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 게 일본에는 다행이었다며 일본의 경제 부흥의 계기를 회상하곤 했는데요. 그 이후 일본은 2차 대전 때 한 차례 자신들이 침범하고 식민지화했던 동남아의 자원과 인프라를 봐뒀다가 한국전쟁 이후 풍부해진 자본을 각국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들 국가의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대량으로 건설해 주었고, 대부분 일본의 차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세계대전을 일으켜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인프라 건설에는 분명 노하우가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들 동남아 국가는 한국처럼 거센 착취와 억압을 다소 덜 당하거나 거의 그런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에 도로를 건설해 주는 것에 대해 큰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국가가 동남아에 많다 보니 일본은 지금도 한국 보고 각종 인프라와 산업 노하우를 한국에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반대로 절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느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토요타 공장이 있으며 토요타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0% 내외입니다. 또한 태국 2위부터 5위까지 전부 일본 자동차 브랜드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져가도 여전히 태국에서는 0.5% 점유율도 못 미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국 브랜드로는 가전이 유명해서 삼성이나 LG 등의 TV 모바일이 점유율 1위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이 밀려난 지 오래인 분야들로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강세인 유통, 금융, 자동차 등은 그야말로 태국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일본 특유의 유통구조를 동남아 국가마다 이식해 놓아서 한국이 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독점하는 유통체계가 특징인데,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 그런 일본식 텃세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들어가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기존의 부품업체와 자동차 상사 등의 텃세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심지어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를 빌리고 설립하는데도 일본 회사와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국가에서 한국이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나름 서운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1998년 IMF 때 한국이 태국을 지키지 않고 상당한 매장이 한국으로 철수해버렸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다양한 금융회사 등은 태국에 둥지를 텄다가 한국은행들의 금융부실이 연쇄로 터지며 기업 부도가 낮아 해외의 지점 등을 상당히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의 충격으로는 해외 지점은 정리 1순위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IMF가 일어난 원인 중에 매우 큰 것은 일본은 그렇게 잘 빌려주는 차관을 한국에 안 줬습니다. 일부러 망하게 놔둔 것입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한국은 태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태국은 이를 원망한 것이죠. 당시 태국에서는 한국의 금융회사 등에 태국에 머물러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태국 금융에도 도움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태국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러가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서 매장을 뺄 필요도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태국에서 사업을 해왔기에 당시의 위기는 일시적이며 곧 해결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미즈호, 미쓰비시 등 일본계 은행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결정적으로 태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태국이 일본에 적지 않게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태국이 일본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태국이 일본의 경제가 종속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 있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상당수의 고급 백화점이나 금융까지 일본에서 태국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금액 등 경상수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엄청난 투자를 해놨기 때문이고, 특히나 태국과 같은 국가에는 일본 투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태국의 국가별 투자 비율에서 일본은 35%가 넘어 한국, 중국이 겨우 5%인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일본 방송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뻔뻔하게 일본은 의리를 지키고 한국은 도망갔다는 식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일본은 자랑스럽게 그걸 얘기합니다만, 그렇다면 돈 안 되는 러시아에서는 왜 도망치듯 떠났는지 의문입니다.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시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등 대부분 일본 기업은 러시아를 손절하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자산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만,
한국은 삼성, 현대 등이 남아서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IMF로 부도가 났음에도 남았으며 일본은 돈이 되는 나라에만 남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대가 때문인지 한국 제품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태국조차 최근 벌어진 한국의 일대 사건 때문에 한국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바로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솔로곡 뮤직비디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태국 국민은 물론 이례적으로 태국 정부까지 나서 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사가 뮤직비디오에 태국적인 요소를 담은 것이 반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리사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뮤직비디오 신기록을 세우며 태국을 홍보해줬다는 이유입니다. 리사의 뮤직비디오는 24시간 만에 7,300만 회를 기록하며 유튜브 역사상 단기간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가 2019년에 6,500만 뷰를 기록한 것이 최고 조회수였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그런데 왜 이렇게 태국 정부까지 반색했는지 의외인데요. 우선 일간 방콕 포스트는 14일자 일면에 리사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리사가 뮤직비디오에 북동부 부리람주의 파놈룽 역사공원 내 석성과 태국 전통 세공품들을 등장시킨 것을 뿌라유 짜노차 태국 총리가 전날 칭찬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선 태국 관광 명소를 출연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는 태국 정부가 가장 바람하지 않는 것으로 태국은 코로나로 관광 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인 외국인들이 격리 없이 여행을 하도록 오픈까지 해놓은 상태이죠. 태국 정부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과 함께 태국이 다시 한번 관광지로 떠오르도록 홍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리사를 등장시켜 3일 만에 전세계 조회수 1억을 넘게 한 것에 대해서 현지에서 극찬을 하며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파놈룽 역사공원이 있는 부리람주의 시민들도 리사가 부리람주 대표적 관광 명소를 뮤직비디오에 등장시킨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역사공원 책임자인 빠누앗 외사만도 파놈룽 석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해줘 리사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뮤직비디오에서 리사가 쓰고 나온 태국 정통 쓸 것인 랏글라오 모형이 전날 방콕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방콕에 침체된 소비도 일정 부분 뮤비 한 편을 통해서 한국에서 기여했다고 봐도 좋은 것입니다. 또한 뿌라유 총리는 리사 뮤직비디오의 경이적인 성공을 뒤따라 창의 경제에서 가치를 더욱 키울 수 있게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정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문화, 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특기로 한국은 K-팝이나 특유의 독창적 문화 컨텐츠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 것조차 한국에서 재해석하며 전 세계에 알리고 태국의 아름다움을 조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한 TV 토크쇼 진행자가 뮤직비디오의 대성공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다른 태국 출신 연예인들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가 팬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는 일도 있었다고 네이션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자국을 알린 한국에 대해 한없이 고마워한다는 점입니다. 태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 상생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과 같이 태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죄다 일본에 송금하는 행태가 아닌 태국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을 엿보고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상대 국가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테이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